굿모닝. 여러분 책 읽는 걸 좋아하세요? 저는 책 읽는 것을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만의 독서법이 따로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좀 독서량에 많이 집착하는 면이 있어서 한 달에 몇 권 읽습니다. 1년이면 몇 권을 읽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계획을 세워서 그걸 실현하고 자기계발서를 쓰시고 막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좀 그런 식의 집착이나 경쟁을 벗어나서 세워라 내워라 읽는 편입니다. 네. 사람들이 독서량에 많이 치중하는 이유가 약간의 불안감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혹시 나만 모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독서량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던가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강의 들었던 것 중에 어떤 교수님께서 원래는 이제 노동자 계층이셨는데 한 책을 읽고서 굉장한 마음의 감동과 자극을 받아서 그분이 이제 삶을 완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 그분 삶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힘든 노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그 책을 읽으셨겠죠. 그렇다면 독서 습관이 많이 잡혀 있었던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분의 일이나 그분이 살아왔던 이력을 봤을 때 독서와 관련된 그런 삶을 살진 않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읽었던 한 권의 책이 한 청년의 마음을 불태워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완전 딴 사람이 되어버린 자신의 삶을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아, 책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사람의 삶에서 무슨 말을 걸 수 있는가. 그것이 정말 우리가 책을 읽는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책은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가치관을 손도리째 다 찍어낼 수 있는 도끼와 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책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은 마치 창과 같아서 내가 책 한 권을 읽으면 하나의 창으로만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여러 권의 책과 만나다 보면 여러 가지 책의 창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거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매우 공감이 되었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고 책의 세계에 빠져드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어떤 다다익선처럼 이렇게 책을 많이 읽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읽느냐가 저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워라 내워라 읽는데요. 그 세워라 내워라 읽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정독한다라는 좀 의미가 되고요. 뭔가 쫓기지 않고 읽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저는 책을 다 읽진 않아요. 한 권 다를. 왜냐하면 작가들이 항상 반짝반짝하게 모든 내용을 빛나게 쓰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하루를 살면서 매일매일 반짝반짝하게 시간을 보내진 않잖아요. 파워타임으로 보내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작가들도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차를 보고 이제 흥미로운 것들 위주로 먼저 읽어요. 읽고서 이제 그걸 다 요약하면서 저는 꼭 서머리를 하는데요. 요약을 할 때 굉장히 정확하게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제 생각이나 이 느낌을 따로 붙이진 않아요. 왜냐면 그게 요약된 것들을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도 볼 수 있거든요. 그 느낌이라는 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굳이 느낌을 전 적진 않았어요. 일단 요약하면서 읽기 때문에 정독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문장이 내 안에서 새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또렷하게 적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통독하시는 분들은 산 전체를 봤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시고 정독하는 분들은 나무 하나를 정확히 봤다 이렇게 말해지는데요. 뭐 통독도 정독도 다 좋겠지만 저는 정독을 좀 사랑하는 편이고요. 읽다가 곱씹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멈춰서 또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무슨 의도로 말한 걸까? 하면서 다시 생각하고 노트에 적어 놓습니다. 근데 적어놓은 그런 문장들을 보면 언제 봐도 그게 다시 살아 숨쉬는 것 같아요.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문장이 저한테 직접적인 말을 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읽는 독서법은 정독으로 써머리하면서 또한 그것들을 문장을 가급적 외우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독서를 하는데요. 그럼 독서를 하면서 삶이 달라졌는가 하면 저는 좀 달라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강준만 님이 지은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이제 굉장히 서울공화국이라든가 이런 불평등에 대한 책의 내용이 많은데 그 근거 자료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셨습니다. 그 읽고 나서 제 기도 방향이 많이 바뀐 걸 느끼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것이죠. 예. 그래서 독서라는 것이 되게 편식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많이 흘러갈 수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선택하는 방식도 좋지만 사서들이 선택해낸 셀렉들 중에서 내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책을 고르는데요. 그러면 좀 더 이렇게 편향되지 않게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면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책방 같은 데 보면 블라인드 책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 책을 내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돼 가지고 그 생일에 맞게 그 책방에서는 선물하듯이 책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기호에 전혀 상관없는 책을 자기가 사게 되고 읽게 되는데 그 우연히 남이 골라준 책을 통해서 새로운 식견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낯선 대학을 조금 되게 선호하고 사모하고 나도 그런데 언젠가는 활동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 우물만 파서 한 가치관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남의 가치관, 남의 그런 길들을 통해서 다른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거죠. 낯선 안경을 끼고 낯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 강영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딴 곳에 가야 딴 생각이 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다른 세계를 접해봐야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볼 때 되게 뭐랄까 창의성이라든가 전혀 새로운 발상들이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내 일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독서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어떤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한번 이 방송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장을 읽더라도 의미 있게 마음에 남도록 책이 내게 말을 걸면서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